반갑습니다. 10년 가까이 성형외과 의사로 일한 30대 후반 남성의 사연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미칠 듯이 웃을 수 있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부모님의 영향으로 의사의 길을 택한 저는 학창시절 공부에 헌신했습니다. 그 노력 끝에 의대에 진학하여 인생의 다음 단계를 시작할 수 있었죠. 그러나 여자나 노는 것은 제대로 몰랐고 그 후에도 공부에만 몰두하여 여자들을 멀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충분히 여자들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공부에만 열중했습니다. 졸업 후 성형외과를 선택한 이유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큰 관심 때문이었죠. 30대에 전문의가 되고 개인 병원을 차릴 수 있게 된 후 병원에서 바쁘게 지내면서 그간 해보지 못한 연애를 즐겼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만큼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여자와의 관계를 쌓았지만 왜인지 여자들이 쉽게 떠나리라고요. 그래서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대학 동기들과 연락해 물었더니 친구들이 나를 매우 고집스럽고 완고한 성격이라고 솔직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를 깨닫고 나는 내 성격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예민하게 여했습니다. 사람은 고칠 수 없다고 하지만 후천적인 성향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성격 개조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다르게 여성을 만나기 시작했지만 인연이 닿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30대 중반에 이르러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퇴근한 후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산이 없어서 상가 1층 카페에 들어갔고 거기서 간단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때 깜짝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인 줄 알았더니 쇼핑몰 콜센터 직원이었습니다. 내가 주문한 옷이 배송 취소되었고 대신 다른 옷을 선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카페에 예쁜 여성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퇴근한 뒤 우산이 없어서 카페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남자들은 다 똑같다고 예쁜 여자를 보면 시선이 자꾸 그녀를 향하게 됐어요. 곧 내 심장은 벌렁거리기 시작했고 꼭 미래의 아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내 앞에 나타난 것 같은 착각을 했어요. 그만큼 심하게 반해버려서 이성을 잃고 말았네요. 순간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내 몸이 첫눈에 반한 그녀를 향해 움직였어요. 곧 그녀 앞에 서서 말을 걸었죠. 안녕하세요. 전해요. 누구세요? 그러자 그 마음에 들어 보이는 그녀에게 연락처를 물어보려고 했어요. 커피 한 잔 같이 하실래요?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그때 여자의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아, 잠시만요. 전화 좀 받아야겠어요. 여보세요? 응. 여보세요? 고객님 말씀하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제 앞에서 들렸지만 주머니 속에서도 들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제 손이 주머니에 가볍게 닿은 사이 실수로 통화 버튼이 눌린 것 같았죠.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쇼핑몰 콜센터 직원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죠. 그리고 그 직원이 내가 첫눈에 반한 눈앞에 있는 여자였답니다. 전 핸드폰을 꺼내어 귀에 대고 말했어요. 여보세요. 방금 전화했던 분이 제 앞에 계신 분과 동일인가요? 어머, 고객님, 여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나서 제게 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고객님, 의류 배송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놓친 것 같아요. 상품이 품절이어서 주문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신기한 일이지요. 5분 전 처음 보는 사람과의 통화에서 반한 여자가 그 분이었다는 인연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녀는 당황하며 기쁨을 숨기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계속 이야기를 나누니 어느새 미소가 지어졌어요. 전 이상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고 5층의 성형외과 의사이며 성형외과 의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도 화장실을 가리키며 7층 콜센터 직원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눈빛을 오래 바라보았고 곧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의 연애는 행복과 기쁜 순간으로 가득한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미남뿐만 아니라 성격도 매우 훌륭하고 밝았어요.
이런 여자를 왜 지금서야 만나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그 사랑을 지켜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녀에게 프로포즈했고 그녀는 기뻐하며 받아줬어요. 양쪽 부모님도 우리 사랑을 인정해 주시고 부부가 되는 것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36살의 남자가 되어 결혼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유부남이 되었어요. 나는 아이를 빨리 낳고 예쁘고 행복한 삶을 원했지만 아내는 신혼을 3년 넘게 누리고 싶어 해서 결혼 생활을 길게 이어나갔어요. 아내를 보면 볼수록 그녀는 점점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였고 우리는 30대 후반까지 열정적이고 달달한 신혼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중에 아내에게 너 닮은 딸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둘째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라고 물었는데 예상치 못한 대답을 들었어요. 아내가 화를 내며 왜 여자는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 해? 출산이 답이 아니잖아. 왜 화를 내고 그러는 거야? 하고 말했어요. 그때 나는 처음으로 화를 내는 아내를 보게 되었고 한 번도 그렇지 않았던 상황에서 나는 권태기에 빠진 것 같아서 혼란스러웠죠. 아내는 나를 피하고 싶다고 했지만 나는 아직도 그녀를 보면 가슴이 뛰고 설레이지만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인지 권태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내를 향해 잘해줄게 그런 말을 해주었지만 마음이 상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이 끊겼습니다. 내가 말을 걸고 싶은데 우리 당분간 각자 방을 쓰도록 하자. 그 정도로 너를 볼 필요가 없어. 여보, 나는 내 옆에 항상 있었으면 좋겠어. 내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혼자 작은 방에서 잘 거니까 당분간 나를 귀찮게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게 무엇을 해줄 필요가 없어. 양심이 있다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야 하는데 왜 나에게 요구를 하는 거야? 뭘 해준 적이 있어? 집안을 관리하고 혼자 일을 했고 돈을 써줬어. 내 집안이 어려웠기 때문에 돈을 써줬는데 너와 결혼한 후에도 여전히 안 주지 않고 내 돈을 모두 쓰고 있어. 또 매달 장모님에게 용돈을 주고 내가 사들인 외제차 유지비까지 냈어. 너에게 매달 300만 원의 생활비를 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 그렇게 일일이 다 알고 있는데 너는 무엇을 요구하는 거야? 왜 그렇게 솔색내는 거야? 알면서 모르는 척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이든 주고 싶어야 하는데 그렇게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거야? 알겠어. 나는 알았어. 지금까지 그랬던 이유나 권태기 때문일지도 몰라. 난 그런 걸 알고 노력하고 싶어. 아내를 향한 사랑이 식은 적이 없었고 그를 바로 잡고 싶다. 매일 너의 마음이 돌아오도록 노력할 거야. 물론 큰 돈을 주고 싶었지만 아직 병원에 들인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해서 훗날 크게 선물할 계획이었답니다. 그래서 매일 안에 기분이 조금이라도 풀리길 바라는 마음에 보석과 꽃을 선물했고 해보지 않았던 요리까지 해주면서 진심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아내는 저와 겸상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당신 얼굴 보면서 밥 먹으면 내가 체할 것 같으니까 혼자 알아서 차려 먹어. 난 밖에 나가서 먹고 들어올 테니까. 알았어. 당신 기분이 계속 별로인 것 같아 미안하네. 여보, 내가 당장은 큰 돈을 주지 못하지만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줄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봐. 뭐든 들어줄 테니까. 그래, 그럼 생활비 좀 올려줘. 그리고 당신 재산의 일부를 내 명의로 바꿔줘. 명색이 성형외과 원장 사모인데 가진 게 쥐뿔도 없으니까 자존감이 바닥이야. 어디 가서 의사 마누라라는 소리를 못하겠다고. 재산 아주 여보, 내가 가진 게 얼마나 있다고. 재산을 달라는 거야? 병원을 운영한 지 겨우 4년이야. 병원은 부모님이 차려주셨지만 그 안에 있는 최신 기계랑 모든 것들은 모두 대출받아서 마련한 거라고. 아직 빚 갚고 있는 신세인데 당신한테 줄 게 뭐가 있겠어? 무슨 빚을 아직도 갚고 자빠졌어. 의사면 꽁초던 돈도 있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의 부모님 둘 다 의사이십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며느리에게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건지요? 정말 이건 마치 속여 결혼한 기분이 드네요.
마치 뒤통수로 제대로 때린 기분이에요.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속여 결혼했다고요. 결혼 전에 분명히 말했지 않았어요. 의사이긴 하지만 빚도 갚아야 하고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고 큰돈이 남지도 않는다고 말이라고요. 당신도 제가 부모님께 손 내밀기 싫어한다는 걸 잘 알잖아요. 당신도 이 정도로 상황이 될 줄은 몰랐겠죠. 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러면 뭔가 무너져야 하는 게 아닌가요? 제 지금은 회사원과 결혼한 것 같아요. 그 사랑도 식은 듯 했지만 돈이 큰 문제였어요. 신혼부터 사업을 하는 얘기가 나오고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자주 했었어요. 제가 일을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요. 물론 결혼 생활에는 주고받는 게 당연하지만 그 때문에 제가 멀어져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내와 각방을 써가며 살다가 석 달이 지나도 거의 대화조차 하지 않았어요. 부부간에 틈이 됐다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저럴까? 제가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결국 제 결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아내와의 갈등과 궁지는 더 커져만 갔죠.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퇴근 후 혼자 운전하는 취미가 있었는데 해넘이를 보고 싶어서 인천 바다로 갔어요. 송도 근처에 있는 바다 공원이었는데 경치도 좋고 바다 풍경이 마음을 맑게 해줬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일이 엉망이 생겼어요. 자주 친구들과 어울리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나타났어요. 그 분노로 아내와 그 남자에게 나가서 이유를 물었죠. 그러나 그들이 나를 못 알아보는 것처럼 대답하더군요. 제가 여기 온 이유에 대해서도 전혀 상관을 안 쓰더군요. 말해도 들어주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짜증이 났어요. 그래요. 우연이라고 치자. 그리고 내가 도대체 연애를 하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뭐 싫으면 이혼하든지 의사라고 해서 크게 한몫 당길 줄 알았는데 결혼해보니까 3년 동안 꼴랑 생활비 말고 받은 게 없으니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내 연인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알아? 차라리 오늘 들키는 게 좋은 일이었어. 여러 말 하지 말고 도장 찍으면 될 일이니까 말이야. 근데 연인은 이미 나와 청혼까지 했다고. 당신 진짜 최악의 선물이었구나. 어떻게 그동안 착한 척 연기하면서 그랬니? 힘들었겠다. 그래, 엄청 힘들었어. 성형외과 의사라고 해서 큰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찌질하게 돈 아끼며 사는 모습을 보니까 오만정이 떨어졌어. 그런데 넌 그렇게 없으면서 애 낳자고 했지? 내가 미쳤냐? 너 같은 빚 좋은 개살구한테 애를 낳아주게. 지금 내가 만나는 남자는 변호사야.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버는 능력자라고. 아는 상간남이 저와 결혼 전에 사귀고 있던 사이라고 떳떳하게 말해주더군요. 그는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남자였는데 번번이 떨어져서 그를 버렸는데 저와 결혼한 뒤에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마지막 시도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고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예전처럼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불륜을 몇 년 동안. 피어나는 순간 추가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추잡한 짐승 같은 새끼들과 말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주먹으로 대화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먼저 옆 사람의 얼굴을 여러 번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코가 깨지고 혈관이 터지기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주먹으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얼굴에도 직접 손을 대었습니다. 이제 더는 그녀를 예쁘게 보이게 하지도 않고 악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폭력을 가했습니다. 변호사는 나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지만 나는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느꼈고 그들에게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혼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외도를 증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혼 소송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지만 몇 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것 대신 상대방의 집에서 살림을 정리했습니다. 내가 고용한 심부름센터 직원이 영상과 사진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나를 고소할 예정이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거나
변호사 커리어를 위해 조용히 지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전이 부모님을 먼저 만나서 상황을 전달했고 그 후 장모님을 찾아가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장모님, 오늘은 안타공하셨나요? 오늘은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내 딸과 무슨 일이 있는지 말이에요. 장모님이 아직도 자신의 딸이 불륜을 저질리고 있는 걸 전혀 알지 못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바람 부리는 사람이라는 걸 들은 걸 부릅니다. 장모님이도 그 남자를 알아야지 예전에 법고 준비하다 그 남자랑 사귀었던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 남자가 변호사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서로 연인 관계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때 법고 준비하던 무능한 백수놈이 그 남자라니. 그런데 거기서 걔가 변호사가 됐다니까요? 사람 한날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제 아내 딸이 그 남자랑 최대한 관계를 가졌다고 말씀드리세요. 그 남자가 제 집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그 남자를 잘못 건진 건데 장모님이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러자 장모님이 턱을 까고 흔들면서 하품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자네가 잘했으면 내 딸이 바람을 쉬겠어? 이래서 성형외과 의사로 알아서 결혼을 시켜줬더니 이게 뭔 일이야? 빚만 있는 게 사귀는 것뿐이잖아. 자네가 내 딸에게 뭘 대접했겠냐? 제 딸처럼 예쁘고 잘난 여자를 데려가서 뭐가 어때? 제가 매달 용돈도 주지 않았어요. 그 후 명품 가방과 옷, 그리고 자동차까지 많이 사줬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장모님이 모르는 게 있는데 의사와 결혼하면 상대편에서 베푸는 게 기본 아닌가요? 어머나, 사람들아 지금 의사라고 갑질하려는 거야? 갑질이 아니라 장모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니까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장모님은 제게 사과해야겠죠? 딸의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다고 상처 주어서 미안하다 뭐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가 호소하듯이 외쳤는데 장모님은 낄낄 비웃으시며 아휴, 아주 지랄하고 자빠졌네 해야 자네가 못나서 내 딸이 바람났다는 생각은 왜 못하는 건데? 자네가 평소에 남편을 제대로 했으면 내 딸이 바람을 피웠겠나?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야 라며 아내와 똑같이 거짓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전 할 말이 더 없겠다 싶어 이혼 소송을 위해 위자료로 집 뺏기란 말을 해줬습니다. 장모님은 변호사 사이가 새로 생길 텐데 돈 걱정할 일이 있겠느냐며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모녀가 정말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이혼 소송을 했고 아내는 변호사 상간남에게 돈을 받았는지 제가 요구한 위자료를 받고 끝냈습니다. 속이 시원한 느낌은 아니었지만 이제라도 본성을 알게 되어서 3년 만에 끝맺었습니다. 행운이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과거를 빠르게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병원 일에 전념하기 위해 야간 진료도 늘리고 토요일에도 근무했습니다. 덕분에 환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수입도 배로 늘어났어요. 3년 동안 노력만 하다 보니 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전철을 청산하고 병원은 크게 성장했어요. 또한 새로운 여성을 만날 준비도 완벽히 끝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패를 겪고 싶지 않아서 후회 없는 걸 만날 생각이었죠. 주변 지인들에게 괜찮은 이혼녀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간호사가 찾아와서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여자가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미모를 갖춘 여성이 절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개팅을 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아함을 느꼈고 그녀를 진료실로 부르라고 했어요. 결국 문을 열고 들어온 여자는 소개팅을 한 적도 없는 이전의 전처였습니다. 거기에 나는 모든 것을 잊었기 때문에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녀는 미모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절에는 단지 여길 찾아온 이유에 대한 답이 없었어요. 왜 여기 온 거니? 아직도 날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남아있나? 내게 놀라워할 게 없네? 3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런 감정이 남아있을 리가 없어요. 감정은 없지만 당신이 최악의 여자라는 걸 아주 잘 기억하고 있지? 왜 왔는지 용건이나 말해. 급하게 알았어. 간단히 용건만 말할게. 사실은 말이야, 인터넷에 내 동영상이 돌고 있어. 아니 뭐 정확하게 말해.
나랑 그 사람이랑 함께 찍힌 영상이 돌고 있어? 사생활 영상을 말하는 거야? 설마 그 짓 하는 영상이냐? 맞아. 그이가 남몰래 영상을 찍었었나 봐. 왜 그런데 그걸 재미삼아 한 사이트에 이런 여자랑 그 짓을 한다고 자랑하려고 올렸다가 바로 지웠는데 순식간에 퍼졌어. 전체는 상간남이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출했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더군요. 뭐, 그 자식이 완전 나쁜 새끼네. 아, 당신을 노리기로 삼은 거랑 다름없잖아. 그래서 경찰에 신고는 했어? 현재 구속 중인가? 제 물음에 아내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친구를 외해 날 자랑하고 싶어서 잠깐 올린 거라잖아.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이 인터넷에 날 여신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기가 막힌 대답을 하더군요. 뭐라고? 아, 너도 참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런 놈을 이해하는 건 너무 웃겨. 아, 뭐, 그래서 나더러네 영상 찾아보라고 안 붙여들린 거냐? 아, 자기 아직도 내 몸이 그립구나. 보고 싶으면 찾아봐. 아주 중요하지는 영상이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여전에 할 말 다 했으면? 제발 그만해. 난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기 힘들어. 다른 주제로 이야기해보자. 문제는 해결됐지. 글과 나가 성형수술을 해보면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여자와 함께하는 기분에 흥분하고 있었다. 제대로 선물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내는 상상 속에서 상남자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것 같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하고 있었는데 정말 선비 종교의 교주를 모시는 신도처럼 보였다. 어쨌든 결국 성형수술을 하게 되었고 수술실로 아내를 데리고 가서 마취를 시키며 말했다. 자, 새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내가 잘 처리해 줄 테니까 걱정 마. 푹 쉬고, 괜찮아. 고마워, 사랑해. 우리 수술 끝나면 친구처럼 지내자. 예전처럼 나는 마취과에 신호를 준 후 아내가 눈을 감았다. 얼굴 전체와 가슴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했고 오랜 시간 동안 수술실에서 일을 했다. 마무리를 잘 지었고 수술실을 나왔다. 부인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만 빨대로 마셨다. 영양분이 주입되어 굶어도 문제없었다. 몇 일이 지나고 붓기가 빠지고 붕대를 푸는 시간이 왔다. 아내를 진료실로 부르며 자, 이제 붕대를 풀 준비가 됐어. 걱정 마, 모두 잘 될 거야. 콧노래를 부르며 붕대를 풀기 시작했다. 나의 방향성 조절하여 당신에 대한 수술은 최고의 수술이에요. 와, 완벽해요. 심지어 나조차도 당신인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을이 필요해요. 이게 뭐죠? 당신의 얼굴을 왜 그렇게 바꿔버리셨어요? 아무도 당신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들어달라고 말한 적 있어요? 얼굴이 가렵고 가슴도 크게 만들어주고 배와 다리의 지방까지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하셨네요. 만약 저가 아내의 얼굴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물으면 눈에 더블 이레이드를 더해주고 앞트임과 뒤트임도 했다고 해요. 코에는 몇 보강책을 겹겹이 덧붙여 마치 빌딩을 만든 것처럼 만들었고 입술은 필러를 풀풀 넣어서 순대 입술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또 턱을 깎아서 사각턱으로 만들었고 가슴은 Z컵 모양으로 만들며 배에 있는 지방을 싹 제거하여 식스팩을 만들었죠. 일말씩 최고의 추녀로 만들어 놨다고 하네요. 전처는 거울을 보고 얼굴과 몸을 보고 심한 충격을 받으셨는지 비명을 지르시면서 난리가 났답니다. 얘야, 미친놈아, 너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당신인지 모르게 만들어 놓고 왜 그래? 라며 말씀하셨고 아 잠깐만, 당신에게 눈을 세게 찍고 쌍꺼풀을 겹겹이 해주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잠자리에서 눈을 떴을 때를 제외하고는 문제가 없어요.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볼게요. 예전에 왕국을 지키던 장군들이요. 눈을 뜨고 잠자리에서 일어나셨죠. 그래서 눈을 뜨고 잘 잡아 장군님 전체가 원장실에 흩어져 있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잡고 너 같은 놈아, 내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말로 해. 왜 내 멱살을 잡고 이런 식으로 나를 괴롭히는 거냐고 혼나더군요.
그래서 좀 뭔가 잘못된 게 뭔지 물어봤어요. 잠깐, 마누라님의 요청대로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수술했잖아. 예쁘게 고쳐달라는 말은 너도 했고, 나도 했지? 원한다면 우리가 대화를 보여줄 테니까. 주혁이 CCTV에 모두 기록돼 있으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전 나도 똑같이 만들려고 한 땀 한 땀 수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떠나세요. 간호사가 퇴원 절차를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수술비가 총 80만 원 나왔어요. 이렇게 내 모습을 이렇게 만드는데 돈을 받을 생각인지 말지 선택하세요. 전 기이하게 웃으며 전철을 타는 장군님을 헐뜯어주며 투망으로 적을 물리쳐주세요. 내가 배식 스펙을 구하러 다녀온 뒤에 운동을 꾸준히 한 것 같아 보인다. 복근에도 힘이 나타나고 얼굴도 무난한 편이다. 얼굴이 적색에 힘을 발산하기만 하면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장군 말로는 개 같은 자식이 널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후회하게 될 거야. 그런데 남편이 나를 만나러 올 때 그 녀석이 내 삶을 끝내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어. 맞다. 그 녀석은 변호사였지. 아내가 감정이 폭발하자 진료실 문이 열려 상간남이 들어왔다. 나를 알아보았지만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어디에 숨어있니? 라고 물었더니 오늘 붕대를 풀었지만 병실엔 아무도 없다고 했어. 아내는 이분은 내 새로운 남친이야. 얼른 인사해봐의 상간남이 나를 위아래로 빤히 쳐다볼 때 그는 어디서 이 계집찬 것이 생겼어. 이 녀석이 내 아내랑 비교된다면 그 끔찍하게 못생긴 것이라는 걸 알게 되겠군. 내 속에서 이야기하며 상간남은 흔들리면서 쓰러졌다. 깜짝 뭐야. 너 진짜 나의 마누라 전신영이라구나.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완전 못생기고 눈도 깜빡거리지 못하는 장군 같은 년이 내 마누라인 리 없다고? 가슴이 또 뭐야. 이게 로켓 파워 주먹이야? 자기야, 나라고. 자기랑 한 집에서 사는 신영이야. 당신 엉덩이에 별 모양이 점이 있잖아. 이래도 모르겠어? 내 엉덩이에 점이라니, 알아가? 보니까 진짜 내 마누라인 거야. 이럴 수가. 세상에 이렇게 못생긴 년이 내 마누라랑 전철을 뿌리치고 발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빨리 사라져버린다. 그러자 전처는 망연자실하며 내 앞에서 통탄하더군. 이렇게 만든 당신이 날 책임져 되돌릴 수 없다면 당신이 데리고 살라고. 뭐야, 나도 눈이 있어? 그리고 너 같은 쓰레기랑 내가 왜 다시 합치겠냐? 지랄 말고 빨리 여기서 나가. 내 놈 때문에 방금 우리 자기가 도망간 거 안 보여? 그러니까 당신이 데리고 살아. 당신 많이 좋아했잖아. 생각해보니 당신 그동안 돈 많이 벌었겠다. 그치. 그럼 다시 의사 사무해줄 테니까 재결합해. 그리고 내 얼굴도 빠른 시일 내로 다시 고쳐주고 와. 진짜 살이 분별 못하는 돌대가리야. 그래 맞아. 이 여자야. 나는 널 데리고 살 의무도 없고 재수술 필요 없다고 말했잖아. 나는 완벽하게 수술을 해줬으니 문제 없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꺼져. 병원비도 빠른 시일 내에 갚아야 해. 나는 단호하게 말하자면 전처는 우선 가라고 했어. 나중에 다시 말하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전처의 얼굴과 몸을 바꿔놓으며 쌓인 감정을 풀었어. 그런데 전처가 멈추지 않고 매일 찾아왔어. 다른 성형외과를 찾아봤는데 자기 얼굴을 다시 예쁘게 만드는 건 거절당했다고 하더라. 이제 상태가 엉망이 되어 얼굴 복구도 못하고 돈도 없어. 그러니 그녀가 선택한 건 다시 관계를 유지하는 것뿐인가 봐에 내 앞에 나타나서 책임지라고 하더라. 더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꺼져 당하는 말을 했지. 그러자 그녀가 무릎을 꿇고 말했어. 여보가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날 데리고 살라고 하는 건 이해해줘. 그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살겠기 내 눈물이 자꾸 흘러나와. 언제쯤 이게 끝이야. 너도 참 집요하다. 만약 나에 대해 따질 거 있으면 고소하라고. 내가 미쳤다고 해서 너와 함께 살라고 하라고? 내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 같은 성격이 문제라는 거야? 여보야,
결혼 생활 동안 바람을 피우고 가정을 파탄시킨 사람이 너라는 거야? 나에게 복수하려고 했어도 모든 것이 실패했다고 말하고 싶어. 이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다시 결혼하자고. 처음에는 당연히 싫다는데 계속 내쫓겨서 다음에는 장모님도 데려와서 함께 무릎을 꿇고 우는 광경을 보게 됐어. 내 딸을 이런 쓰레기로 만들어 놓고서 어떻게 시작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보자. 내가 너를 용서했어? 내 곁에 있을 때는 눈을 감고 싶어도 소름이 돋을 만큼 너무 화나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니까 재결합을 요구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어디가 잘못됐다고 열애하며 용서해준 해만 지나면서 알아서 사라져버려. 그러자 장모님은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서 벌떡 일어서더니 내게 손을 휘둘렀어. 이 소리를 듣고 옆에 있던 간호사가 들어와서 가만히 하라고 손짓했어. 그리고 그만 놓았어. 해결되어 보이지 않아서 더 확실히 말해주기 위해 말하는 거야? 혹시 이해될까요? 나는 당신들 같은 속물의 인간 말종 같은 것들과는 결코 인연이 될 생각이 없어. 니년 딸내미 면상이 아니라 속이 문제라고. 당신도 마찬가지야. 오늘은 마지막으로 날 찾아오면 그땐 스토커로 신고할 거야. 그런데 장모님이 나를 제 멱살을 잡아채며 자기 딸의 인생을 책임지라며 똑같은 소리를 하더니 흔들고 있었어. 나는 여자를 공격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진료실에서 가만히 서 있는 간호사들에게 손짓을 했어. 과거 태권도 선수였던 한 명과 복싱 아마추어 챔피언 출신 한 명이었어. 두 사람은 끌고 나가려 했지만 모녀가 악을 쓰며 간호사들을 공격했어. 원장님,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나는 한 대를 맞았는데 원장님, 우리가 해결할게. CCTV를 가려주시겠어요? 네, 알겠어요. 그럼 두 사람이 수고는 어떻게 하죠? 내가 보너스 좀 챙겨줄게. 들었지? 이 잡것들은 우리의 보너스야. 제대로 돈값 하자고. 카메라를 가렸다. 간호사들은 모녀를 놓아주고 몸을 풀었어. 장모님이 복싱 선수 출신 간호사에게 달려들자 배를 맞고 바닥에 쓰러졌어. 그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래소녀나 저는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딸을 사위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가지 않을 겁니다. 저 오도독녀 같은 여자야. 간호사분들 출입금지입니다. 여신분 문외 어디 사모하고 장모 불리려 등이 장군팀지 삐익거려. 아무리 형님 아닙니까? 그걸 예상 못했습니다. 이따가 너희 딸집의 주인으로 돌아갔다 독재하고 있거든. 그리고 취직은 못하게 뒤지게 해줄 거라고 말하는 햄가슴들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운동 백산사 출신 간호사들을 이길 순 없었어요. 펀치 잔뜩 맞아 장모님 눈을 뜨지 못해 조서 단처럼 되었고 태권도 선수 출신 간호사에게 발차기 잔뜩 맞아 쓰러져 작심하고 말하는 했어요. 하지만 눈을 꾹 계속 뜨니까 작심해서 두 뼈에 쓰려맞이에 손대서 거의 기절했어요. 하지만 눈은 계속 뜨고 있어서 정말 기절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간호사들을 멈추게 그진해서 전철을 흔들고 있어서 그 자리에 멈춰야 해. 뒤히는 것을 열어놓고 두눈거리로 있는 다리에 가지 않아 헷갈려함. 그러게 남편아 저 정말 실컷 잃은 건가 봐. 두 눈 앞은 계속 보이고 있어? 그럼 내 산은 눈을 못 감게 되었을 때 마음 놓고 기절도 못할 것 같아 내 얼굴처럼 하게 정말 마음 놓고 기절도 못하게 실제로 나는 내 눈을 막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내 얼굴을 보여주면 안 되겠다. 왜냐함은 나를 가고 내 얼굴을 보여준다면 복지사무소 3호로 살게 해달대 막은 그 막은? 간호사님들아 저녁을 보내주세요. 이제 그림 덜 맞은 것 같겠지만 여기서 더는 오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데모 요청하실지 모르나 못 올바르니 심입니다. 약이 이야기니면 해야 세트 텍스트 신입니다. 이야기입니까? 사 결출 낭사성 수집 절대로 출 낭사서 수집던 전 사 절대 출 돈이한역 젠드 입력 성명 평화의 그 집의 소유자로 돌아갔을 때 그리고 취직은 못하게 뒤지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취직은 못하게 매장해줄 것이라고 말할 때는
그리고 취직은 못하게 매장에 줄 거래. 그리고 취직은 못하는 걸로. 그리고 취직은 못하게 매장시켜준 다음에. 이렇게 씨알한 일을 하고 있거든. 이런 몸하는 마냥. 간호사분들에게 출입금지입니다. 여신분 뭐냐 어디 장모에 어디에서 손대고. 여신분이 막 상생녀 대신 무슨 말을 하든 문제랑에 횟가운 느낌으로 모나테 들여고 일어났지만 운동 백산강 출신 간호사들을 이길 수는 없었어. 펀치 미친 눈뜨이다. 장부님이 뭐니뭐 없셈. 그리고 가디 할 수 없어서 역수덕이 취직 뛴 교수는 바닥에 놓여 있다. 태권도 선수 출신의 간호군들이 엄청난 굴리에게 손을 잡아준. 하지만 눈을 계속 두고 있어서 코봄은 잘 모르겠지? 다음 배가 간호사들을 말이라고 정지하고 전철을 흔든 금요일 사장갓은 과연 눈을 뜨고 있는지. 어이 사장이 기절할 거라면 등자립을 봤음이 허지. 승인 재력, 상복에 별소리하는 다리가 없다는 걸 꼭 아버지가 정말 내 눈이 모자리무나 저를 내 눈소매로 막아라 그만이 마음 놓고 기절을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보면 그놈이 내 얼굴을 이렇게 만든다고 뭐라 안 할겠다면 날 데리러가 경치를 뵙자 입든. 그란겜으로 식물간호인들이 대거주세요. 어대 푸터뷰한 것은 바진 말이 보이지만 여기 얼마 있게 않게 중첩이란 물이 요청하시지 않았다. 보너스를 받겠습니다. 간호사들은 놀라워하더니 따따블의 보너스를 얻기 위해 펀치와 발차기를 가하며 장모님과 전처에게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모녀는 상처 입은 채로 진료실을 떠난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술비 요청이었습니다. 8천만 원의 수술비를 요구했지만 돈이 없다는 핑계로 거절당했습니다. 또한 상대방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양측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정에서 대면했습니다. 수술계약서와 동의서를 제출하며 전처의 성형수술에 대한 무책임을 주장했지만 결국 판사는 동의서를 보면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8천만 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사 상간남은 장모 집을 팔아 돈을 마련했고 모녀는 조용한 시골 마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모는 밭에서 일을 하며 생활하고 전처는 새로운 얼굴로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려 집을 잘 나가지 못했어요. 시골에서도 사람들이 눈치를 보니까 전처, 전 남편의 아내의 얼굴을 보고 겁을 먹는 사람이 꽤 있었을 텐데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은둔형 외톨이처럼 살겠어요. 한편 로켓은 잘 나가는 장군 눈썹을 가진 전처를 버리고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변호사가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를 일으켜 인생을 마치고 말았어요. 다행히 다른 차나 사람을 부딪히지는 않고 가로수를 부셔서 요단강을 건넜대요. 결국 전처와 장모, 그리고 상간남, 상거래 남자는 각자 인생의 지옥을 살거나 정말 지옥으로 가버렸어요. 3년 전 이혼했을 때 많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웠는데 이런 시원한 결과를 맞게 되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졌어요. 얼마 후 내과 전문의 이혼녀를 만나서 매우 행복했어요. 자연미가 넘치는 성격이 좋고 돈을 가난하게 쓰지 않아서 너무 좋아서 만나게 되어 재혼했고 또한 이번 해에는 둘째 아이를 임신했어요. 2년의 수능과 인생의 보상을 경험하며 즐겁게 살고 있어요. 요즘 제 인생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재밌어요. 이 정도로 재미있게 들려줘서 감사합니다. 이만 쉬어가도록 할게요.